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작년 경기도 인구 순이동은 17만 94명으로 젊은 층과 이른 중년층의 탈서울이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경기도로 이동한 청년층은 6만 6천여 명으로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수는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전세 거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등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월세에 대한 집주인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납니다.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3달째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2008년에 잠실발 역전세난과 지금 상황이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을 주기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과 조정, 그리고 하락과 회복을 반복한다는 이 10년주 기설이 이번에도 맞아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들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부동산 투자 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 흐름을 잘 보면 이게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좀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가 한 100년 정도 전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팽창을 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의 발달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또 여타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까지 막 생기면서 도시가 바깥쪽으로 나가서도 이제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중간에 가장 중심 핵심 업무지구 바로 바깥쪽에 있던 주거 지역들이 이 공동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슬럼화가 돼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총질을 막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외곽 쪽에는 이제 그 집들을 또 새로 막 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녹지가 자꾸 훼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콤팩트 시티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이 도시를 아주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이 도시 개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콤팩트시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주 뭐 건물이나 좁은 지역 내에 주거, 뭐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모아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부대표님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콤팩트시티가 무엇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 세계적으로 좀 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큰 도시들이 더 그렇습니다. 먼저 이 미국 뉴욕을 보시면요. 이게 대세가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미국 뉴욕은 사실 이제 세계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나서 뉴욕 시민들이 뭐 미국 국민 전체겠지만 멘붕에 빠졌죠. 그리고 또 2000년 후반, 뭐 7년, 8년 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그것도 이제 뉴욕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뉴욕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는데요. 그러면서 2008년부터 조금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겼는데 그 도심의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콤팩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얘기가 된 게 요 브롱스 웨스트 팜이라는 요런 데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업 지역인데요. 아주 낙후가 돼 있는 요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고 또 상업시설도 집어넣고 하면서 새롭게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아주 활성화되는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이제 핫한 곳이 바로 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는 곳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맨하탄에 있는 곳입니다. 30번가하고 그 11번 애브뉴, 11애브뉴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철도 기지를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여기를 재개발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이 최대 3,30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이 1,500%인데요. 3,300%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쪽에다가 지금 뭐 이제 그 상업 기능이나 주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고밀도 개발해서 아주 멋지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다 이쪽으로 이전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또 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인 도쿄에서 본격적인 이런 콤팩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게 저하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래 전체적으로 성장도 저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도 그 도심을 이렇게 분산해서 외곽에다가 뭔가를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이제는 철회를 해버리고 이제 모양을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계속 아직도 외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철회를 해버렸다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복합 건물을 공급을 하고 지가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으로 안쪽에 이 롯봉기 힐스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면서 중심지에다가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 지가를 막 상승을 시키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롯봉기 힐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쪽 예전에는 바깥쪽으로 다마 신도시나 뭐 이런 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가 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 도심 중간에다가 이 롯본길을 중심으로 이런 그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막 바뀌다 보니까 다시 바깥쪽에 나갔던 이 젊은이나 심지어 이제 노령 인구들까지도 사실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노후에도 상당히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오히려 더 발달을 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게 대세인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지에다가 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준주거 지역 같은 곳에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등포나 이 성수동 같은 곳인데요. 요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2015년에 중공업 지역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중공업 지역에 그 어떤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브롱스 웨스트팜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 지역이 탈바꿈을 하는 거죠. 상업과 주거와 산업이 융복합되는 이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마곡이나 목동이나 여의도, 강동 같은 경우에도 융복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가 되겠고요.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개 단지가 스마트 시티화 한다는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좀 다시 들어간 면이 있지만 가장 콤팩트 시티화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 지역하고 이런 융복합, 그리고 최첨단 업무지구하고 융복합 단지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올 예정인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바로 서울 중심권의 역세권 그리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콤팩스 시티를 보면요, 유기적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역세권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분들 워낙에 출퇴근 여건 중요시 하잖아요. 이런 수요를 또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부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습니다. 더 소중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에 보시면 될 텐데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면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고요. 강남구청역 쪽으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되는데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문의 전화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 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 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공실률 낮고 희소성 있는 원룸 구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서대문구 창천동 쪽으로 오시면 될 텐데요. 자, 창천동의 오피스텔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천동의 오피스텔 일단은 개요 좀 알아보고요. 건물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창천동 하면 어딘가 하시겠는데 바로 이 신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촌역에서 도보 딱 3분 거리에 있고요.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신촌역에서 쭉 그 홍대 쪽으로 가시다가 있는 큰 길 있죠. 그 길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15층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 다 있는 이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준공이 되니까 딱 이제 2년 남았고 계약금 넣어놓으시고 우리 또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222세대 대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어서 이 대로변 상업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고밀도 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땅의 가치도 높고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아주 높은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 냉장고 다 있습니다. 그 책상도 있어서 학생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파도 놓을 자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넉넉한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쪽에 이 대로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신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 명문 대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신촌의 정체성이자 또 강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한 이 강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할 만한 포인트와 함께 입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2호선 그 신촌역에서 3분 거리니까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촌 이대거리 예전에 그 가장 그 번화한 그런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지역이 홍대거리가 되겠는데 그 요 두 곳을 잇는 바로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나 마포, 여의도, 상암 같은 이런 4대 업무지구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신촌역 바로 앞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촌역 뒤쪽에 이런 그 상업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과 또 홍대 이 주변에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 거리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로도 이렇게 신촌역까지도 3분이지만 홍대 입구역까지도 걸어서 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제 연대나 이대, 홍대, 서강대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사학들이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있는데 요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서울의 그 마용성강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제 시발점이 될 만큼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지역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원래 이 주택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를 하던 곳이었는데 다 이런 고급 아파트 10억이 넘는 아파트로 다 변모를 해버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중심 상업 지역 쪽으로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장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아래쪽에 공덕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포의 가장 중심지가 되겠고 여기가 강남인가 뭐 광화문인가 할 정도로 아주 높은 빌딩들이 쭉쭉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홍대 입구역에서 위쪽으로 그 두어 정거장만 가시면 상암 DMC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벌써 44,0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이런 곳이 되겠고요. 서강대교를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수입이 많은 이 직장인들이죠. 금융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5만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 타고 오른쪽으로 시청까지 가시면 또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무 지역이죠.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의 그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변에 대학교하고 그리고 이런 또 직장으로 완전 포위되어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생분들 어서 오세요. 이 취직할 때까지 취직을 하고 나서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그런데 이 신촌, 한국의 보스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시네요. 한국의 보스턴,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가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듯이 신촌 같은 경우에 주변에 사학들이 있고 또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촌의 이런 브랜드 파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지역, 상권, 고급 아파트, 유명 대학 사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주거 명품을 원하는 이 욜로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 사학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도 내가 너무 멀리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대학가 근처에서 머물려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곳이 이런 명문 사학들 졸업생들의 어떤 모양새인데요.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프리미엄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 이 예상되는 가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주변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 땅이나 오피스텔이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룸 오피스텔 그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2억 5천, 2억 7천까지 가는데요. 본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억 2,300만 원 아주 가격이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1,300만 원이면 전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1,000에 80만 원까지 아주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문의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꼭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이 종로로 돌아왔습니다. 자,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릴 텐데요. 자, 부대표님 그러면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종로는 서울의 3대도심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이 동묘암역에서 20초, 완전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 있으면 이제 2020년 1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28세대 반듯하게 들어가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청계천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가시면 2분이면 청계천에 산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쁘게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 종로 쪽에는 이 신축이 아주 귀하다는 거,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로구 숭인동, 그러니까요, 동묘암역에 바로 앞으로 바짝 다가서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종로이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너무나 좋고 여기에다가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도심권에는 이제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51%고요. 신축인 10년 이하의 신축은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신축이 귀하다. 그리고 지금 그 일본뿐만 아니라 서울도 이런 도심권으로 그 인구가 회귀하는 현상, 그리고 또 1, 2인 가구가 도심권이 가장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 도시재생 사업의 1호 지역이 이 바로 창신숭인 선도지구가 되고 이 안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만 짓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달리 여기에다가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1호 지역이 이곳이 되겠고요. 3대 도심 메가상업 지역의 미래 가치를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종각부터 해서 동묘 앞 요까지 이 빗금친 부분이 메가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밀도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역이 되겠죠. 이쪽 지역에 지금 100만 명이 왼쪽에 종각 쪽에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대문 안에도 15만 명의 상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성대나 고대, 동국대 등 대학들로 완전 포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엔 청량리 개발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로 넘쳐나고 교통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의 장점들 이 지도 함께 보면서 아주 상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심만 따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볼까요? 네, 동묘암역에서 20초 거리 초역세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패션 실리콘밸리 이 동대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월세가 월등히 높은 종로의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상되는 가격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대표님 가격까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메가 상업 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바깥쪽에 경기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도 되지 않는 1억 4,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천에 월 60만 원까지 월세 수익률도 엄청 높은 이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 숭인동까지 돌아봤습니다. 이제 슬슬 부대표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이 부대표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조금 달라지죠.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이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꼭 한번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서덕수 부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서교동과 성북구 상월곡동 다세대주택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원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북구 상월곡동으로 가봅니다. 성북구 일대 부동산이 사실은요, 요즘에 뭐 도심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상대적으로 시세도 저렴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상월곡동에 다세대 주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구 상월곡동의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성북구 상월곡동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28.6명제곱미터, 분양 면적 37.29제곱미터, 총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19년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인 주택입니다. 초역세권이긴 하나 초역세권이고요. 또 총 12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서 빠른 소진이 예상됩니다. 서둘러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을 주방 옆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실생활하는 분들의 생활 편리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음식물 분쇄기와 비데까지 완벽한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임대차나 또 실거주로 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1분 거리의 초역세권, 거기다가 준공까지도 초근접, 정말 코앞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월곡동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재개발 재추진 중인 지금 장위 15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월곡동 쪽에서 입지와 함께 또 호재까지 같이 챙겨주실까요? 네. 6호선 상월권역, 상월곡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내부 순환도로에서 월곡 IC로 빠져나오면은 상월곡역 방면으로 차량으로 5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버스로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은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7호선 이용도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GTX 신호선,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 경춘선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교통 이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될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인근에 대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외대, 한예종, 경희대, 동덕여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까지 내노라는 유명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가 임직원 및 학생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 예측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의 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뿐만 아니라 장위시장의 재래시장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 또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길 건너에 천장산이 있고요. 또 오동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등 역세권이면서도 숲세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흔치 않은 매물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적 포인트는 이 지역이 장이 뉴타운 중 15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구역이라는 사실인데요. 장이 뉴타운 중에서도 장이 11구역과 15구역이 가장 6호선 지하철 노선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은 나중에 뉴타운 재추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압력을 그대로 받아서 추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이 뉴타운은 총 면적 약
187제곱으로 2만 4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인데요. 뉴타운 사업 중 그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현재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에는 우선적으로 1만 2천여 세대가 입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매물들이 그 프리미엄이 2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될 만큼 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요. 작년 말에 14구역도 다시 추진이 되어서 그 찬밥통과 되었는데요. 사실 입지로만 보면은 본 매물은 15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14구역보다 더 역과 인접한 구역인데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해제된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재개발, 재추진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이 뉴타운이 주목받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그 광운대역이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될 그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 매물지에서 조금 위쪽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광운대역이 있는데요. 광운대역은 본래 화물열차가 드나드는 역인데 광운대역을 기점으로 월계동이 반으로 쪼개져서 지역 발전을 그 저해한 면이 있습니다. 광운대역 개발은 2030 서울 그 생활권 계획 그 상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광운대역을 포함한 역세권은 그 월계역 주변 지역을 상업 업무, 문화 등 복합 용도 시설을 도입해서 생활 그 경제 거점으로 조성을 하고요. 개발에 따른 공공 그 기업 부지를 벤처타운이나 창업 지원 센터로 그 조성해 창업 그 거점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약 14만 9천 미터 제곱의 물류 시설 부지와 민자 역사 부지, 약 9만 3천 미터 제곱의 부지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하게 될 텐데요. 평으로 따지면은 대략 7만 3천여 평의 그 부지입니다. 그 HDC 현대산업 개발을 민간 사업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요. 현재 사업 제안서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광운대역은 또한 GTX 신호선의 정착지로 재지정되기도 했지요. 근데 GTX 신호선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선상 광운대역은 청량리를 거쳐서 삼성역까지 딱 두 정거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10분 내외로 상당히 그 편리해질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광운대역의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는 따로 넣지 않았지만요. 그 동북선, 그 경전철도 뉴타운 위쪽으로 또 지나가게 되고요. 괜히 프리미엄이 2억 5천만 원씩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지역입니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상장을 견인해 왔지만은 침수 문제가 계속 문제화가 되었는데요. 2026년까지 지상에 한 개로 되어 있던 노선을 2개 도로로 나누고요.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 지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지상에 있던 도로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그 친환경 그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약 2조 4천억 원이 투입이 되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공공재정과 민간 재원 상당 부분 이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창동 상계 그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전을 앞둔 그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 시험장과 창동역, 환승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부지 등 38만 제곱미터 그 부지에 내년부터 그 단계별로 문화 공연시설과 지식형 R&D, 특화산업단지,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1,000개 기업, 8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서 주변 지역이 가지는 교통과 개발 호재들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 매물에 대한 가치 상승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거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초역세권에 지금 생활 인프라만 봐도 빈틈이 없어요. 지금 부족한 게 전혀 없이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살펴드렸던 신촌같이 서울 서부권에도 명무대학교도 밀집된 지역이 있지만 이 동부권에도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쪽입니다. 당연히 이 뒤를 뒤따르는 학군, 초, 중, 고등학교 너무나 지금 많이 있는 데다가 여기 또 한 가지요. 지금 산이 있고 하천이 흐르고 숲이 있고 이런 자연환경,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개발 호재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이 장위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강조를 해드렸고 여기에 뭐 광운대나 창동의 역세권 개발에다가 아주 좋은 거 얼마 전이면 정말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GTX 신호선에 대한 수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핵심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장이 뉴타운 재개발 호재입니다. 장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 집값을 같이 동반 상승시킴에 있는 추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그리고 숲세권, 학세권 등 주변에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성북구 상당히 여기 상월곡동 상당히 저평가 지역인데요. 이 저평가 지역에 투자를 미리 선점을 해놓으면서 향후 가치 상승 예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추후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 놓으신다면 추후에 많은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 좀 많이 기다리셨죠? 가격이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예상되는 가격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예상 금액 2억 500만 원으로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0만 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대출액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8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북구 상월곡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는 늘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주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장중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망원역으로 걸어서는 약 2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서교동 바로 옆에 자리한 연남동의 경우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며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교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북의 실세죠. 마포구를 찾아와 봤습니다. 자,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자, 그럼 일단 이 서교동 다세대 주택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6호선 망원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43.34제곱미터, 그리고 분양 면적 84.46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이번 연도 2019년 2월에 준공이 났고요. 예상 매매가액 4억 7,100만 원입니다. 올 봄 이사철 대비하기 좋은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용 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에 3, 4인 가족까지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크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2대,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등 기본적인 옵션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공급 면적이 약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도 투자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널찍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6호선에서 아주 초역세권이라는 점 살펴드립니다. 자, 그럼 6호선 역세권이다 이렇게 입지 얘기해봤으니까 이에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입지와 호재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마포하면은 강북의 집값을 대표하고 견인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 마용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지역은 바로 마포구입니다. 우선 6호선 망원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현재 마포의 신규 공급 매물 중에 이렇게 초역세권의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겠고요. 또 합정역 또한 도보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또 근처로는 경의중앙선과 그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한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말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 시에는 성산대교나 그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그 주요 간선도로의 그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무엇보다도 상암 DMC나 여의도, 용산, 마곡지구 등 그 주요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직장인들의 또 수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연세대, 홍대, 이대, 서강대 등 그 많은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강변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프리미엄 지속적으로 올라갈수록 그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또 지속적으로 같이 받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 마포하면은 유명 상권 그 밀집 지역으로 합정이나 홍대, 연남동 같은 그 유명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유동인구를 그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그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그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지로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임대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 세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인데요. 그만큼 그 꾸준한 젊은 층들의 그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또 생활 편의 시설로는 유명한 재래시장인 망원시장과 더불어서 홈플러스, 메세나폴리스 같은 신상권 같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홍대, 합정상권도 그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입니다. 네, 개발 호재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는 그 홍대 상권 호황과 상권 세력 확장으로 그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렇듯 상권의 강화는 곧 그 주변 주택의 임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홍대, 연남동, 그리고 합정에 많은 유명 명소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주택가 주변에 그 노후화된 건물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카페 거리, 식당들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막리단길이나 연남동, 경의선 숲길, 연터럴 파크라는 명칭이 생겨서 걷고 싶은 거리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천만 명, 연간 50만 명이 차는 마포의 대표 명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렇듯 많은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강북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호재로 보시면은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월드컵 대교는 성산대교의 교통 체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이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지겠고요. 여의도, 영등포 또는 그 서남권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가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마포는 그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그 기본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내용의 그 프로젝트로 도심 주변에 한강로를 개발을 해서 한강의 자연과 그 도시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둔 그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중 마포는 그 두 번째인 합정, 당산권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한강 그 접근성이 재평가가 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그 누림과 동시에 한강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호재로는 그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발전소, 이 발전소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대용량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에는 발전 설비가 들어서고요. 지상에는 미술관과 전시관, 공원과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포는 계속된 상권의 활성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또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한강변의 프리미엄, 그리고 유해시설이 사라지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더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죠? 자, 이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 그러면 예상되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액, 예상 매매가액 4억 7,1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 금액 4억 2천만 원으로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5,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임대 시 월 1억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출을 제외한 금액, 실투자 금액 9,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포구 서교동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정보 더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오후 1시 9호선 타시고 신논현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논현역의 3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제목은 2019년 올해의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살펴드린다고 합니다. 예약 전화 꼭 아래 적기 번호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장중원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의견 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